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제는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좀 뭐 바쁘고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이제 파이 프롬 US님이 bitcoin 가격 예측을 2030년까지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봤더니 가격 분석을 이분이 이상하게 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격 예측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원래는 예측하면 뭐든지 예측하면은 사실 안 돼, 정답을 못 얻지만, 파이코인 예측, 가급적 이제 예측은 안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324원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324원인데, 이렇거든요. 먼저 이제 이분이 하셨어요.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정량적 모델, 숫자 갖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근본적인 요인 평가,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위험 신호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2025년도 올해 한 50센트까지는 갈 수 있다. 내년에 1불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3불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3불이 시작점이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격 분석을 이분은 이렇게 하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예측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미국 달러예요. 파이코인이 암호화폐랑 정말 다르잖아요. 암호화폐랑 정말 다르고 자기네들은 화폐 혁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22조가 넘어요. 굉장히 22조 달러에 정도 돼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미국이 달러를 195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면 매년 한 5,500억, 5,600억 달러를 했어요. 5,600억 달러. 그리고 2025년 8월 달, 올해 8월 달에는 5천억 달러가 아니라 2조 2천억 달러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2조 2천억 달러. 초창기 1959년도에는 280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미국은 달러를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파이코인이 2030년에 3불이다. 그럼 3천억 달러잖아요. 그죠?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엔 뭐 훨씬 더 갈 것 같은데요. 물론 3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2030년에 3불이라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 게 유튜브에 올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르게 만들고 싶은데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화폐를 막 계속 공급하잖아요. 화폐를 계속 공급하잖아요. 뭐 중간에 뭐 기축 통화도 있었고 근본 이제 폐기도 했고 페트로 달러도 뭐 페트로 석유하고도 엮었고 금하고도 엮었고 하지만 어찌됐건 계속 하잖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죠. 미국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돈 공급을 많이 해서. 그러면 왜 그렇죠? 그러면 10년짜리 미국 국채 인플레이션이 되면 미국 국채 갖고 있는 사람 손해잖아요.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사실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갚아버리는 거거든요.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갚은 거. 그 돈을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갚을 때 되면 돈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100억 달러 빚을 내도 나중에 10년 후에는 한 30억 달러, 지금의 30억 달러만 갚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미국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기업도 다 마찬가지고. 파이코인도 당연히 미국 기업처럼 이렇게 할 거라고요. 파이코인도
수조 달러 부채를 질 수 있죠. 나중에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갚는 게 줄어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허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이게 어, 자산 가격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미국이 신경제라는 걸 한다 그러면서 한 거거든요. 그-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차원에서 흡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파이코인이 230개국의 10억 명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화해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못 사는 나라들까지 다 그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죠. 파이코인을 100억 개 발행하는 코인을 100억 개 만드는 회사랑 1000억 개 만드는 회사랑 차이점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거고 파이코인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거란 말이죠.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면은 파이코인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봐야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인간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 사회의 필요성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증권처럼 이걸 정량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1000억 개라든지 뭐 100억 개라든지 뭐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거든. 가령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독일이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에, 군수 산업을 일으켰을까요? 4년 만기인가 5년 만기 어음을 돌렸거든요. 4년 만기, 5년 만기 어음을 돌렸죠.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증을 독일 중앙은행이 했죠. 근데 독일 중앙은행이 돈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채권을 갚으려고 그런 거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 채권 만기 될 때 폴란드를 침공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돈을 막 찍어냈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 물물 교환으로 전 세계랑 했죠. 뭐 이렇게 군수 물자를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게 고무라든가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전분 국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석유 이런 것도 굉장히 했죠. 그래서 물물 교환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교도소에서는 옛날엔 담배였지만 또 한때는 라면이었다가 인간의 어떤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것도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 돈귀신들에 의한 필요성과 미국의 감시로부터 좀 숨 좀 쉬고 싶었던 사람들의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갔죠. 거기다가 디플레이션 코인이니까 올라간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 돈귀신들만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좋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발행한다.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돈 왕창 발행했다가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이게 기축 통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국은. 그러면 파이는 암호화폐 중에서 기축 통화로 가려고 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인 거 뭐 KYC니 KYB니 뭐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제재하는 국가는 채굴하지 않고 미국 정책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법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 미국 돈이 또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이렇게 했다. 2조 보통 5천억 달러 했는데 2조 달러를 했다. 4배를 더 찍었다. 4배 더 찍어서 그럼 4배 더 찍어 갖고 달러가 폭락했나요? 아니죠. 지니어스법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국채 사고 뭐 사고 해 갖고 그걸 하는 거죠. 파이 코인도 이거를 해야죠. 이걸 하는 거죠. 미국 달러로 이걸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막 찍어내도 미국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파이코인이 1,000억이라는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1,000억 개 그러면 뭐 내년에 1불이다. 1,000억 개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1,000억 불인데요. 1불이면 3불 가면 3,000억 불인데요. 그렇죠? 최소한 뭐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거고 그 필요성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암호화폐라는 데에서 미국 달러를 흡수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석유에다가 흡수를 시켰는데 지금 세계에서 석유 수출국 1위는 사우디가 아니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낸 인플레이션을 시켜야지. 돈 공급을 많이 해야지 미국 정부도 부채 이자도 줄어들고 싸게 갚는 거고 미국 기업들도 좋은 거고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나 미국에서 하는 암호화폐나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00억 개라는 숫자를 그렇게 겁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보는 거는 그런 파이코인이 그렇게 법적인 거를 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도 돈 안 되는 거 아는데 후진국은 돈 안 되는 거 아닌데 230개국에다가 쫙 하겠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그 돈이 글로벌 거기서 흡수하게 하는 거죠. 세계 경제에서 그거를 흡수하게 하는 거죠. 전 세계가 달러를 받아주는 것처럼 전 세계가 파이코인을 받아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 어차피 알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다르잖아요. 연방준비은행 자체가 회사잖아요. 자산가 집단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 자산가 집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를 파이코인도 봐가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 뭐 몇만 개 채굴하는 사람 중에 자기 지갑에 저도 거진 몇만 개 되거든요. 제 지갑에는 10,000개도 안 들어왔어요. 몇 년이 지나도. 상대방 KYC 되는 거 보고 보통 이제 KYC 자기 혼자 채굴하는 사람이 30명, 50명 된 사람이 지금 다 받은 사람 없어요. 언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0억 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22조 달러를 한다고 그래갖고 22조 달러가 전부 시장에 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산다고 해서 비트코인 결제 통화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유동성 함정이라든지 화폐 발행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 암호화폐랑 비교하기도 뭐하고 증권이랑 비교하기도 뭐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화폐 혁명 하겠다 그랬고 보면 정말 화폐 혁명 하는 것처럼 KYC, KYB를 그렇게 철저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정책이 그리고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 파이코인은 다른 암호화폐 비교도 안 되고 굳이 비교한다면 미국 달러, 한국 원화 정도와 비교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음, 어제죠? 어제 이렇게 5천만 개가 지가 파이 재단으로 이렇게 갔나 보죠? 파이 재단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래서 5천만 개가 움직였는데 아주 조용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 준비는 정말로 막 3년, 5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요분 누구더라? 이렇게 저기 2020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이제 US 달러 기반이니까 그리고 국경을 넘는데 이게 완전히 몇 초 만에 끝나니까 지금 파이코인은 아마 가스피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가 제일 싼 코인일걸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오픈 메인넷을 하고 뭐 이러니까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지. 처음에 비트코인 나올 때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키프로서에서 그건 저거 필요하다라고 돈기신들이 알아요. 이제 파이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파이코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필요한 기업들이 있고 필요한 은행이 있고 필요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요. 필요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가 이렇게 화폐 공급량을 늘려 가듯이 물론 그 락업 해제 물량. 근데 락업 된 것도 저도 사실 몇만 개 채굴된 거는 몇만 개인데 락업 된 거는 제가 7천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파이코인이 언제 줄지 몰라요. 상대방 KYC가 통과됐는지 통과 안 돼. 제 지갑으로 안 와요. 한두 명 한 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통화 공급을 필요성에 따라서 늘려간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 만들고 나서 4배 올려버리잖아요. 흡수된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뿌린다니까요. 그래서 어, 가격 예측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면 미국 달러랑 생각하면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22조 달러다.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22조 달러다. 그러면 1,000억 개니까 단순 계산해서 10불 가면 1조 달러죠. 그러면 100불 가려면 20조 달러죠. 그러면 달러가 여기 파이코인이 달러처럼 돼봐야 220불밖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절대로 1,000억 개가 절대로 시장에 다 풀리는 날은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 1,000억 개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반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는 놈들은 사는 거죠.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보고 저는 사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적립식으로 매달 한 번씩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고 그냥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상장됨부터 계속 더 많이 사서
단가는 엄청나게 낮아졌지만 아직 단가가 근데 보통 이것도 2, 3년 사이클 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도 파이코인은 주식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면은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우상향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지만 물론 다른 암호화폐와 동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2월 말일부터 뭐 매달 2월 말부터 이제 매달 말까지 쭉 이제 사지만 숫자는 계속 늘어가서 지금 같은 돈으로 지금 10배 정도, 10배도 더 사죠. 같은 정도로 10배 정도까지 지금 사는데 올라갈 때는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가격 예측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제가 예측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아무튼 파이프롬 US님은 조심스럽게 해서 그런지 2030년 3불 기준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도 못 갈 수 있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가격은요, 뭐 이 암호화폐 정말 전문가 없습니다. 주식도 전문가 없어요. 미래도 전문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 말도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저도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하십시오. 적금식으로 하십시오. 왜? 얘네는 성장합니다. 이런 사업 철학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감사합니다.